배터리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지나서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에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어스 캠퍼스에서 강의를 주식 투자 관련된 기초 강의랑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섹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전액 관련주들, 그러니까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동아기업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또 싹 바뀌어가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인데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SDI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9일이니까 3월 28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코스피는 대략 3% 정도 연초 1월달 대비 상승했고 코스닥은 4% 연초 대비 상승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평균은 여전히 마이너스 1% 정도로 평균값도 아직 그러니까 평균 2차 전지 평균값도 지수를 하회하는 정도 수준의 그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다만 철저하게 종목별로 엄청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표 보시면 플러스 수익 난 것들이 간간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삼성 SDI가 당연히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연초 대비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3%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12%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다 삼성 SDI 밸류체인입니다. 엔캠을 제외한 엔캠이 185% 수익 났고 전고체 배터리하고 4680 원통용 배터리의 수혜주로 예상되는 이 나노 신소재, TC스틸, 대주전자재료가 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그 원통용 배터리 파우치 필름 소재 쪽에 율초나 그리고 삼성 SDI에 들어가는 장비 라인인 CIS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원통용 캔을 만드는 여기도 삼성 SDI 라인입니다. 신행 SEC가 34%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라는 장비 회사가 1월달 대비해서 120% 수익 나면서 압도적인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상신 EDP 여기도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21%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 SDI 밸류체인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최고점 대비로는 평균 마이너스 47.4%로 여전히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그래서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 보수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다행히도 가장 그 첫 번째 항상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거는 리튬 가격, 한국광물자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리튬 가격은 불과 2월 달까지만 해도 90 위안 언더에서 계속 놀았는데 3월 달부터 급등 나오면서 108.5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한 105 위안으로 2월 대비해서는 대략 한 13%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100 위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산화 리튬도 톤당 10,000 정도, 11,00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14,200-300 왔다 갔다 하는 14,000에서 15,000까지 회복된 수준이고요. 리튬 가격은 상당히 회복세에 있다. 네.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이 수출량은 늘었습니다. 전 월 대비 7% 늘어난 전체 2만 톤을 기록했고요. 수출 가격은 전 월 대비 8.6% 하락한 31.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3월달 잠정치가 전월 대비 4%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1, 2, 3 1분기 양극재 전체 평균 가격은 대략 15%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분기 1, 2, 3을 지나서 4, 5, 6부터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리튬의 악성 재고를 떨은 부분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특히 5월, 6월부터는 좀 큰 폭의 가격 그 반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달, 2월달 양극재 수출액 중에 인상적인 거는 NCM 같은 경우는 가격은 10% 빠졌지만 물량과 수출 중량이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12.5% 늘어났고요. 그래서 조금 회복 국면에 있고, 다만 NCA 쪽은 수출액, 수출량, 가격 모두 1월 달에 나쁘지 않았는데 NCA 같은 경우는 수출액은 6.4%, 그리고 수출량은 2.8%, 가격은 3.7% 빠졌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청주에서 여전히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주는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인데 청주의 수출량이 5,322톤으로 전월 대비 19.4% 대략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격은 27.4달러로 대략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인데요. 포항도 1월 달에 수출량이 두 자릿수까지 늘었다가 지금 한 0.6% 정도 빠졌으니까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나름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포항은 수출 가격이 35.5달러로 2.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약간 계절성이 있으니까 이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LNF가 있는 대구. 네,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대구 LNF 수출 데이터가 수출량이 4% 정도 줄었고 가격도 7.7%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좀 가장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 바이든이 이제 67% 2032년 기준으로 67%에서 56%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체 2032년까지 56% 속도 조절한다고 하면 성장률 자체가 얼마나 둔화되냐? 성장률 둔화되는 퍼센트는 5% 대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1월 달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로 40% 성장한 67만 대를 기록했는데 의외로 중국이 1월 달에 배터리 출하량 자체가 29%,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분기에 QOQ로 29%가 감소했고요. 전기차 성장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이 PH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비 배터리 용량이 20% 미만이니까 배터리 전체 출하량 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가 아마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터리 원가 영 레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은 2월 달에 미국 시장은 연평균 21% 증가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월 달 데이터 보시면 보조금 차종이 35종에서 19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중국 밸류체인 배제를 즉각 시행한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19종에서 29종으로 10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10종 늘어난 거에 보시면 익숙한 회사들입니다. 네. 그 리릭이란 차고요. GM의 볼트 EV 그리고 에퀴녹스 EV 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밸류체인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다시 그거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닛산의 리프 그리고 리프 SV 플러스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 삼성 SDI 밸류체인이죠. 리비안의 R15 이 트럭, 픽업 트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퍼포먼스하고 모델 X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 그냥 얼휠 드라이브 그래서 모델 3, 모델 X, 모델 Y가 대거 5종의 차종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건 폭스바겐의 ID4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차종 포함됐는데 1월달, 2월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소폭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든 거는 조금 1월달, 2월달 데이터에
계절성이 있거나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은 1월 달에 20% 넘게 성장했는데 2월 달에는 11%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유럽의 데이터를 깎아먹는 건 독일입니다. 보조금 중단한 독일에서 5% 넘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유럽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지만 반대로 프랑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고르게 다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4년도 6월 달에 유럽에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배터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랑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랑 4680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 아마 전고체 배터리 가장 빠르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삼성 SDI 관련된 수혜주가 계속 좀 상반기에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그 전기차 기준 2032년까지 67%에서 50%대로 낮춘 거와 플러스 더불어서 CATL의 LFP 배터리가 관련돼서 CATL LFP 배터리를 그 하이니켈 양극재 NCM 523이랑 혼합해서 나타난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400km 넘는 거가 뭐 충전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이 CATL의 LFP 배터리랑 NCM 523의 혼합용 배터리가 프리미엄 비싼 차종에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배터리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최소 유럽하고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리튬 재고를 싼 가격에 먼저 확보하려는 재고 확보 수요 때문에 2분기까지도 리튬 가격이 견조할 거로 보이고요. 아까 CATL의 LFP 배터리랑 NCM 523을 혼합한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거라고 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GM 볼트의 신 모델에 관련돼서 그 미드니켈 NCM 622 기반, 그러니까 국내 아마 LG 엔솔일 거로 유력한데 GM 볼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양이 미드니켈 NCM 622, 그러니까 LFP를 적용하지 않은 하이니켈 배터리인데도 가격대를 26,000불 정도 수준에 맞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상용화될 거로 보이고 지금 25,000불에서 30,000불대 저가 차종이 쏟아져 나오면 이 NCM 622 미드니켈 기반으로 GM 차종이 잘 팔리면 당연히 이 NCM 622 기반의 미드니켈 하이니켈 양극재도 상당히 완성 차종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밸류체인 관련돼서는 GM이 지금 7만 대 작년에 팔았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GM 밸류체인도 여전히 좀 계속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관련돼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총상이 50위 안에 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을 보고 기관 쪽에서 상당히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렸던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500개가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80개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아마 이 80개 내에서도 의미 있는 국내 업체들하고 경쟁할 만한 차종은 50개 안쪽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1분기까지만 좀 실적이 부진하고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대략 15% 이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양극재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양극재 재고자산 회전율이 작년 4분기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빨리 소진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요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의 작년 4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이 1.1로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 에코프로 BM이 이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의 소위 말하는 앞단의 원재료가 바로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 메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올해 24년도가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LG화학은 152% 전구체 매입량이 늘어났고요. 에코프로 BM은 80% 정도 전구체 매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거는 올해 상반기 1분기 지나서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향 매출 GM하고 지금 스텔란티스 합작 라인에 지금 QOQ로 당장 1분기부터 QOQ로 35% 정도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미국향 물량이 76%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포드가 지금 SK온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SK온 물량 관련돼서 물량을 좀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에코프로 BM이 좀 직격타를 맞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삼성 SDI 원통용 4680 원통용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가 계속 좀 차별화된 주가 모습도 나타내고 계속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SDI랑 네. 에코프로랑 네. 같은 라인이에요. 삼성 SDI의 가장 양극재 큰 밸류 체인이 사실 에코프로 BM이고요.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의 합작회사 에코프로 BM이 6, 삼성 SDI가 4인 6대4 합작회사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 E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 거의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SDI의 물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에코프로 BM입니다.